분들께서 뭐 발생할 수 있는 뭐 큰 네 가지 증상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릴 때 스케일링 할 때 시리다. 이런 가장 많이 치과에 오시는 경우가 이런 시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가 시린 거의 원인 그리고 대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가 왜 시린가 이런 원인이 있습니다. 처음에 충치 아까 얘기했을 때 치아 우식 때문에 치근이 썩었을 경우 아까 치근이 썩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치아 머리보다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뿌리가 노출되거나 뿌리가 썩게 되면은 우리가 머리 썩는 것보다도 훨씬 더 민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가 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치주병. 풍치로 인해서 뿌리가 노출되게 되면은 이가 굉장히 처음에 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치은 퇴출. 물론 풍치가 없어도 이가 자꾸 잇몸이 솟고 그러니까 잇몸이 자꾸 내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연세가 좀 들면 따라서 실제로도 치주병이나 치아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조금씩은 이가 조금씩 계속 솟아 올라오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잇몸이 내려가게 되고 그런 잇몸이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뿌리가 노출되게 되면 이가 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경부 병소. 우리가 썩지는 않았지만 왜 이가 여기 옆에 파이신 분 있잖아요. 우리가 썩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거울로 봐도 까맣거나 이렇게 썩진 않았지만요. 이가 굉장히 패인 부분이 많거든요. 그걸 치경부과 병소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가 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인 충치. 이가 썩게 돼서 시린 경우 이런 경우에는 뭐 저희가 흔히 떼운다고 하죠. 치과 치료 오셔가지고 충치 이렇게 생긴 부분을 살짝 긁어내고 그런 수복제를 떼우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증상은 적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시린이 원인을 잘 체크해서 대처하는 게 상대적으로 쉬운 경우고요. 두 번째는 치주병, 아까 얘기했듯이 잇몸이 붓고 피나고 이러게 되면은 뿌리가 이렇게 노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릴 수 있거든요. 요것 때문에 또 시려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석 제거, 그러니까 스케일링이나 아니면은 잇몸 치료를 통해서 여기 뿌리 쪽에 있는 치석이나 이런 치태들을 깨끗하게 제거해주면은 잇몸이 다시 이렇게 오므라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시린 게 덜해질 수 있습니다. 치은 퇴출, 어떠한 경우에서는 뭐 치주병이든 어떠한 경우에서든 치경 병소를 통해서 잇몸이 내려갈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를 떼어온다. 이렇게 잇몸이 내려가고 이 치아가 패인 경우는 이렇게 떼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떼우게 되면은 그 재료가 붙어 있는 한 일시적으로 좀 시린 게 많이 덜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디가 시리세요? 여쭤보면은 여기 이 부분이 시리다고 하면 제가 바람에 물어봐서 특별히 시린 치아가 있으면 이렇게 저도 떼어주게 됩니다. 이런 치료를 떨어지죠. 계속 가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시면은 내 이가 원래 내 이랑 한 몸이었던 내 이들도 이렇게 패여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붓는 재료가 물론 평생 가진 않아요. 근데 붓는 재료가 한 5, 6개월 정도 시간을 벌어주고 상대적으로 붓는 재료가 붙어 있는 동안 치아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에서 방어막을 쌓게 돼요. 덜 시리다. 이게 시리게 되면 치아도 자극을 받게 되면은 차근차근 방어막을 쌓게 돼가지고 안쪽에서 시간이 지나면 좀 덜 시리게 되거든요. 그런 시간을 벌어주는 용도도 되기도 하고 당장 많이 시린 치아를 증상을 완화시키는 용도로도 쓰게 되고요. 평생 가진 않지만 분명히 떼어가지고 당장의 증상은 완화시킬 수 있고 나중에도 나중에 증상이 좀 완화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시리시면 분명히 떼우는 걸 추천드려요. 특히 우리가 많이 패였을 때보다도 처음에 패이기 시작할 때가 정말 더 시리거든요. 처음 많이 패였을 때는 오히려 치아가 자극을 그동안 많이 받아서 그런지 안에서 방어막을 많이 쌓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시리지만 이 치아가 패이기 시작한 부분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가 더 시리거든요. 그때 오히려 떼우는 치료를 하면은 증상이 많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치아라는 게 우리가 네모 반듯하진 않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얘도 그렇잖아요. 머리는 이렇게 되는데 아래로 갔으면 이렇게 좁아지거든요. 이렇게 좁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잇몸이 내려가면은 치아가 네모 반듯한 경우는 잇몸이 내려가도 그 틈이 안 보이지만 원래 젊었을 때는 이 부분을 잇몸이 막아주고 있었는데 잇몸이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면 당연히 여기 이렇게 세모나게 구멍이 생기게 되죠. 당연히 이쪽으로 다 음식이 들어가게 되고 음식이 머무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끼는 거는 조금은 피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한 양치하는 걸 중요하게 하셔야 되고, 치간 칫솔이나 이런 건 아시죠? 치간 칫솔이나 이런 거를 쓰셔야 된다는 것도 제가 좀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페인 부분 이렇게 떼우고, 또한 여기 밑에 모아진 거는 불소라고 해서 또 불소 바르는 거를 또 추천드리는데요. 너무 시린 경우 막 이가 전체적으로 시린 경우 이를 다 떼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불소도 발라드리고 좀 덜 시린 약도 발라드리고, 이렇게 전 이렇게 왔을 때 불소도 바르지만 덜 시린 약도 발라드리고, 약을 뭐 한두 개만 바르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이분한테 맞는 거 있으면 요게 안 되면 다른 약도 발라보고 여러 가지 발라가지고 좀 증상을 덜하게 될 때까지 좀 다각도로 저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가 빠진 경우가 좀 다 여기 한 번 정도는 있으시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놓을 건가? 보철과 임플란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가 하나 빠졌죠. 여기 있는 경우 이렇게 있다가 하나 빠진 경우, 이걸 그대로 놔두면은 아랫니가 내려가고 옆에 니가 떨어져서 이렇게 되죠. 아주 오랜 시간 지나가는 뭐 한 10년 이상 이렇게 지나게 되면 아예 여기 임플란트 심을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빠진 공간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가 무너지고요, 그렇죠? 이런 상태인데 여기가 빠져서 옆에 니가 쓰러지고 아래 니가 내려오면서 이 빠진 공간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하나가 빠졌을 때는 뭐 한 1년 이내, 1, 2년 이내에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한 10년, 5년, 10년 이렇게 놔두면 아까처럼 이가 망가지거든요. 이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가 하나 빠졌을 경우, 예전엔 이렇게 옆에 치아를 깎아서 브릿지라고 해서 씌우는 경우가 있어요. 걸어서 씌우는 경우가 있었고요. 요즘에는 더 많이 옆에 치아를 깎지 않고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두 가지, 이가 하나 빠졌을 경우 요 두 가지로 수복할 방법이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빠지지 않고 뭐 두 개, 세 개가 빠졌을 경우, 위에는 앞쪽에서 두 개, 아래는 뒤쪽에서 두 개가 빠지면은 아까 말씀드린 위에 있는 내려오고, 앞에 있는 솟고, 옆에 있는 무너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오래되게 되면은 여기가 어금니를 나중에 심고 일을 하고 싶어도 공간이 안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를 제가 치게 되거든요. 여기 위에 이 내려온 치아가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위에 있는 생기를 좀 깎아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고서는 위 내려온 이가 잇몸에 닿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철물이 들어갈 공간, 새로운 이가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 다시 깎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가 빠지게 되면 뭐 1, 2년 사이에 바로바로 하시는 걸 언제나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쏟고 앞에 있는 쓰러지죠. 그래서 빠진 이를 오래 방치하게 되면은 어금니가 빠진 상태로 오래 방치하게 되면은 앞니로 씻게 되고, 앞니는 원래 씻는 같은 힘을 줘도 어금니는 뿌리가 두 개고 세 개이기 때문에 튼튼하고 안 흔들리지만, 앞니는 뿌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같은 힘을 줘도 앞으로 자꾸 이렇게 솟고 쓰러졌고, 결국 어금니 빠진 일 오래 방치하면 앞니고 앞으로 뻗어나가면서 벌어지고 빠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보이는 앞니를 잘 지키시려면 어금니가 탄탄하게 완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어금니가 빠지게 되면 앞니도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위에도 빠지고 아래도 빠질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흔히 그동안은 틀니를 했었죠. 틀니. 여기 이쪽에 여기 위에 보시면은 왼쪽은 어금니가 다 빠져, 오른쪽은 어금니 한 3개 정도로 빠질 수도 있고, 틀리하는 경우. 아니면은 임플란트도 가능하죠. 이쪽도 빠졌을 때 여기도 임플란트, 오른쪽도 임플란트, 뭐 2개씩 해가지고 하나씩 걸어서 임플란트가 하고, 또 옛날에는 임플란트가 없었을 때는 지금 여기가 2개가 빠진 자리인데 양쪽 끝에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씌우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은 빠진 이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 남은 이들한테 부담이 더 되기 때문에 남은 이들도 나중에 안 좋아질 경우가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이상 빠졌을 때는 요즘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2개, 3개가 빠졌을 때 나머지 애들이 빠진 2개, 3개의 힘을 같이 지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 남은 이들이 쉽게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2개 이상 빠졌을 때는 보통 임플란트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빠진 이들을 치료하는 방법, 고정성은 뭐냐? 꼈다 뺐다 안 하는 거죠. 꼈다 뺐다 안 하는 거. 아까 거어서 하는 브릿지. 가처성은 뭐냐? 꼈다 뺐다 하는 거. 그래서 아예 이가 다 빠졌을 때는 완전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는 부분 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플란트가 있고요. 임플란트도 사실은 고정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고정식 보철물이 하는 거죠. 왜냐면 임플란트 꼈다 뺐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틀니에서도 임플란트 몇 개 심고 틀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심고 뼈가 너무 약한 경우에, 특히 아래 이가 하나도 없을 경우는 아래 틀니가 잘 빠지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임플란트 한 2개 정도 심고 틀니를 하게 되면은 그 임플란트 나사에다 단추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딱 끼게 되면은 틀니가 안 빠지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임플란트는 보통은 이렇게 고정, 꼈다 뺐다 하는 거가 아니긴 하지만 틀니에 쓸 때는 또 꼈다 뺐다 하는 식으로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임플란트 관리. 고철이나 임플란트를 했을 경우는 이제 사실은 치료를 해서 이렇게 해 넣었을 때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이닦기, 치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말씀드렸듯이 아까 어르신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음식이 많이 끼잖아요. 그쵸? 이렇게 보철물이나 임플란트 해놓으면은 사실은 음식이 많이 껴요. 왜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보철물 들어갔을 때 음식이 안 끼게 빡빡하게 꽉 끼게 일단은 대개는 좀 꽉 끼게 만들어 놓는데 이 꽉 끼는 게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옆에 이들을 이렇게 꽉 끼게 만들어 놓으면은 며칠 지나면은 옆에 이들이 살짝 움직여요. 아주 눈에 보이지만 살짝 움직여요. 그럼 조금씩 다시 헐거워져요. 특히 어디가 그러냐면 제일 뒤에 있는 치아. 제일 뒤에 있는 치아를 만약에 제일 뒤에 있는 치아랑 그 앞에 사이에 임플란트 해놓는데 임플란트를 빡빡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제일 뒤에 있는 치아가 뒤쪽으로 쑥 밀려가지고 자꾸 음식이 끼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철물 임플란트를 해놓았을 때는요 계속 이닦기 치실 통해서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임플란트 또 임플란트는 안에 나사나 이런 걸로 고정시키는 게 많거든요. 부품이 많기 때문에, 한마디 임플란트는 부품이 많기 때문에 그 부품들이 잘못해서 탈이 날 경우 5년 10년 있다가 또 했던 치과 가서, 했던 치과 물론 남아있어야죠. 남아있는데 가서 임플란트 한 5년, 한 10년 전에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됐어요 하면은 그 선생님이 원래 임플란트 심었으니까 망가진 부품이나 그런 거를 교환해서 이렇게 다시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놨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